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수학 공부를 하고 있는 정유빈입니다. 제가 시작할 때 항상 하는 인사가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수학이 말랑말랑해지는 시간, 찹쌀떡 수학.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저를 처음 보는 친구들 많이 있을 거고요. 그렇죠? 저의 이름은 정유빈입니다. 그렇죠? 정유빈 쌤이고, 네, 찹쌀떡이라는 것은 저에게 캐릭터 마냥 제가 여기저기 이렇게 사용을 하는 그런 이름인데요. 제가 수학 선생님이기는 하지만 사실 수학이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느끼는 느낌이 재미없고 지루하고 어렵고 딱딱하고 복잡하고 힘들고 안 하고 싶고 뭐 이런 감정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나는 좀 되게 싫었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수학을 좋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죠? 나는 어릴 때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는 막 영어 랩 가사까지 줄줄줄줄 외웠었거든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막 그럴 거야.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막 영어로 노래를 불러도 그 가사를 다 알 거예요. 아마 막 번역까지 하면서 공부하고 그러잖아요. 그치? 근데 왠지 수학은 재미없어.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아예 더 안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좋아하는 일은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데 싫어해 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 오늘 이 시간은요.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수학에 대한 그 감정을 좀 바꿔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제 소개를 잠깐 하자면 저는 EBS 고등에서도 강의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고3 친구들을 많이 만나요. 많이 만나는데 여기 중학 프리미엄에 와서도 학생들을 만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학부터 고등까지의 연결이랄까? 수학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때 잘해둬야만, 여러분 지금 중학생이잖아요. 이때 잘해둬야만 고등학교 가서 되게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새삼 더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매번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수학을 좋아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쵸? 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 수학에 대한 감정을 좀 바꿔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딱딱한 내용 하나도 없어요. 막 재미없는 내용 그런 거 하나도 없고 저랑 같이 그냥 수학에 대해서 노닥노닥 얘기를 나눠보자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수학의 엄청난 매력에 빠져봐. 저는 좀 그런 생각 갖고 있거든요. 제 대학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자기는 되게 매력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자기가 이제 그 매력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대요. 구멍이 요만하게 매력이 들어있대요. 근데 그 매력에 빠져들면 밖으로 나갈 방법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난 그게 되게 와닿았었어. 저거다. 수학이 좀 저런 느낌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되게 매력으로 들어가는 구멍이 작아요, 여러분들. 되게 막 엄청 딱 공부하면 바로 성적이 나오는 과목도 아니고요. 그리고 사실 책을 딱 펼치면 약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외계요? 그쵸. 그리고 예전에 그런 것도 있었어. 수학 얘기하면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듣고 있으면서 막 필기도 하다가 잠깐 이렇게 멀리 딴 생각을 하면서 밖을 이렇게 쳐다봤다? 그리고 다시 칠판을 보니까 선생님이 칠판을 한마당을 다 써놓은 막 이런,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할 수가 없다 이런 것도 본 적이 있었거든요. 수학이 분명히 그 매력에 빠지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 엄청난 매력에 빠지면 여러분들 헤어나올 수 없어요. 네, 그쵸. 그 매력에 빠지는 것,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수학을 싫어하는 이유. 수학을 싫어하는 이유가 보통은 수학이 힘들어서잖아요. 자, 수학이 힘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봐요. 첫 번째, 연결된 내용을 모르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이게 가장 수학의 큰 특징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개념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까지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연결된 내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이제 중학생이잖아요. 초등학교 때 배운 내용들만 해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초등학교 때 분수에 대한 것들을 배웠어. 분수를 계산하고 약수, 배수에 대한 이해를 해서 통분을 할 수가 있어지고 그리고 계산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약수, 배수 이런 개념 배우면서 뭐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이런 거 다 배웁니다. 중학교 1학년에 들어와요. 소인수 분해를 하게 되죠. 그게 뭐야? 약수가 뭐야? 나 초등학교 때 공부 안 했는데. 근데 소인수 분해는 덜컥 소수가 이것이야. 그럼 약수들 중에서 소수인 것으로 더 쪼개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소수가 뭐야? 나 약수도 모르는데.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이? 복습해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앞에 내용을 몰라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복습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친구들은, 자, 나는 지금 뭐 중2가 되었어요. 친구들은 중3 과정, 뭐 고등학교 과정까지 한다는 친구들이 막 등장을 하는데 나보고 초등학교 내용을 모른다. 이렇게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나 안 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자, 연결된 내용을 모르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요? 연결된 내용을 알아야지. 아주 심플합니다. 수학을 잘하는 방법 별거 없어요, 여러분들. 심플해요. 굉장히 단순한데 연결된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고, 그렇다면 내가 연결된 내용이 초등학교 5학년이라고 칠까요? 초등학교 5학년 내용을 지금 와서 다시 복습을 전부 다 한다고요? 그럼 당연히 못하죠. 자, 연결된 내용 중에서 내가 일부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들만 찾아서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먼저 해결하는 게 가장 핵심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복습은 절대 여러분 책 다 찾아보지 않아도 돼. 저는 그 복습 중에 하나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튜브. 그죠? 여러분 핸드폰 찾아보기도 하죠. 그런 찾아보는 것들 중에 내가 모르는 부분 일부도 찾아보세요. 여러분 생각보다 금방 찾을 수 있고요. 생각보다 되게 짤막하게 복습할 수 있어요. 그걸 아예 모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좀 이전에 공부를 했어가지고 내 머리 어딘가에는 들어있는데 어디에 들어있는지를 못 찾는 상황이잖아. 그치? 그래서 살짝만 키워드를 건드려만 줘도요. 파바바박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 복습도 좋고요. 그리고 사실 중학교 때의 내용끼리의 연결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지금 알고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볼게요. 중학교 2학년 때 우리가 삼각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등변 삼각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중학교 2학년에 이제 도형 파트로 들어가면 뭐 외심, 뭐 내심 막 이런 거 등장을 해요. 엄청 복잡하죠. 그죠? 막 심들이 막 여러 가지가 등장을 하고. 자, 이런 내용들 막 하고 난 다음에 중3에 넘어가서도 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삼각형에 대한 게 연결이 될 거예요. 자, 이런 연결을 하는데 내가 몰라. 외심이 뭐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니까 그냥 넘어갈까? 찜찜한 상태로 그냥 둬요? 절대 아니고요. 자, 항상 연결된 내용을 모를 때는 분명히 생길 거고요. 그런 것들은 나올 때마다 고맙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깜빡한 내용은요, 나중에 무조건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지금 모르는 내용, 지금 헷갈리는 내용이 나올 때마다 속상해하거나 수학을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잘 됐다. 이번이 기회야. 내가 지금 외심, 선생님 외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2학년 때 배워서 기억이 안 나네. 외심 빨리 찾아봐요. 그리고 노트에 적어요. 외심이 뭐냐면 하고 적어놓고 그 내용을 그때그때 찾아서 보시면서 가면 돼요. 연결된 내용을 몰라서 그다음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뭉개고 있으면 수학이 잘못한 건 아니다? 솔직히 그죠? 뭉개고 있으면 내가 잘못한 거지. 그쵸? 그죠? 그러니까 꼭 그 부분을 찾아가지고 다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세요. 그래야만 합니다. 자, 수학을 힘들어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개념을 아는데 문제가 안 풀려요.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들어요. 학년 불문하고 제가 뭐 수학과 관련해서 학생들 만나는 막 콘서트 같은 그런 형태로도 만나고 여러 번 학생들과 대화를 해봤는데 보통 무조건 등장하는 질문이에요. 개념은 아는데 문제가 안 풀린다. 우리 아이가 개념을 아는데요. 문제에 적용을 못해요. 이런 어머님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요. 개념을 아는데 문제가 안 풀린다. 일단 그럼 보통 어떻게 해요? 개념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럼 문제를 다시 개념을 보면 어때요? 알죠. 문제를 풀면 안 풀려요. 다시 어떻게 해요? 또 개념으로 돌아가요. 문제를 풀면 또 안 풀리죠. 그렇죠? 그러면 안 해. 이렇게 됩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잖아. 그치? 자, 일단은요. 개념을 대략적으로 알고 났을 때 문제가 안 풀리는 것에서 1단계를 먼저 생각할게요. 개념에 딸려있는 문제 세트까지가 일단 개념입니다. 여기까지가 진행이 되었는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고. 여러분들 개념서를 봐요. 교재를 보면 보통은 거기 옆에 바로 이 개념이 있고요. 딱 상상으로 떠오르죠. 개념이 있고 요 옆에 예제, 유제, 예제, 유제. 보통 이런 구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 예제와 유제까지 딸려있는 것까지는 개념이에요. 그 예제, 유제가 안 풀린다는 건 내가 개념을 아는데 문제가 안 풀리는 게 아니고요.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바닥에 쓰여있는 개념을 다시 보는 게 아니고요. 그 문제를 이용하는 개념을 다시 보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 처음에는 문제가 안 풀리죠. 그런 문제들은 선생님 푸는 거 봐요. 강의 듣고 선생님이 푸는 거 봐요. 저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든지 보고 어떻게 그 개념을 끌고 오는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수분해를 하라. 어떻게 인수분해를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냥 개념만 봐서는 안 보이고요. 곱해서 이 두 수가 나오고 뭐 더해서 이 두 수가 나오고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문제에 적용하는지를까지 보는 거예요. 그 적용 연습까지가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그 개념까지가 전부 다 되었다면 그래도 문제가 안 풀린다.
그런 친구들은 절대 개념으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돼요. 그건 이미 개념이 된 거거든. 문제풀이가 안 되는 거예요. 개념을 아는데 문제풀이, 정말로 조금 더 심화된 문제풀이를 못 푸는 친구들의 경우는 개념서를 계속 들여다본다고 해서 늘지 않아요. 절대. 개념서에는 나오지 않는 문제풀이만을 통해서 풀 수 있는 내용들이라는 게 있어요. 얻어갈 수 있는 내용들. 내가 예를 들어서 원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조선을 어디다가 그어야 되겠다라는 소스, 그런 팁은요. 개념서에는 안 나와요. 그럼 내가 문제를 열심히 풀어가. 안 풀리겠지 처음에는.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죠? 다시 선생님 푸는 거 봐요. 째려봐. 그냥 착하게 봐주지 말고 선생님 푸는 거 째려봐요. 어떻게 풀지? 왜 저렇게 했지? 왜 보조선을 저기다가 그었지? 왜 식을 저렇게 놔뒀지? 이렇게 보세요. 그리고 끝나면 따라 풀어요. 그래도 돼. 괜찮아요, 여러분들. 그 연습이 쌓이다 보면 여러분 스스로 그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가 있어집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 연습을 먼저 하세요. 개념을 알아도 문제가 적용이 안 된다, 문제풀이가 힘들다 하는 친구들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제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근데 그건 있지. 시간 투자가 조금 필요합니다. 그렇죠? 수학은 오늘 딱 공부하면 내일 시험을 잘 보는 과목은 아니에요. 시간이 걸려요. 선생님 저는 개념 공부 진짜 많이 했거든요. 문제도 열심히 풀고 있는데 안 풀려요. 조금 더 해봐. 그게 지금 나아가고 있는 길, 발전 중인 거거든요. 그 중간에 왜 우리 그런 사진이나 이런 영상이나 짤 같은 걸로도 보잖아요. 여기가 고지인데 내가 땅을 파고 가요. 근데 땅을 파도 안 보이는 거야. 내가 보물이. 그래서 어떻게 여기서 멈추고 돌아가는데 바로 직전에 있는 그런 보물이 바로 직전에 있는 걸 우리는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선생님이 느낄 때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2번처럼 느끼고 있더라도 조금 더 따라 풀기, 그 다음 다시 풀기, 복습 그걸 몇 번 더 해나가다 보면 갑자기 빵 하고 터지는 순간이 오기는 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참아야 돼요. 알겠죠? 세 번째는 이건 조금 제 잔소리를 좀 할게요. 나 잔소리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태생이 잔소리를 듣는 것도 안 좋아하고 하는 것도 안 좋아해. 안 좋아하지만 이 얘기는 좀 합시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플래너를 작성을 해요. 공부를. 그래서 계획을 세운단 말이야. 보통 내가 공부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내가 한 10가지를 하루에 세워요. 계획을. 그럼 다 지키지 못해. 다 지키지 못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는 친구들 있죠. 손 들어봐요. 그쵸? 그런 친구들의 경우에 맨 마지막에 수학을 해.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과목 순서로 잡게 되잖아요. 전 사실 국어를 좋아해서 나도 어릴 때 국어를 제일 먼저 꺼내 들었거든요. 한뜻하기 시작하면 국어를 먼저 꺼내는 거야. 그러면 내가 제일 스트레스 받는 과목이 제일 뒤로 미뤄집니다. 그게 수학인 경우가 진짜 많아요. 알죠? 수학을 싫어하는 친구들의 경우엔 더더욱 그렇더라고요. 수학을 미뤄. 안 했잖아, 오늘. 그럼 어때? 화가 나. 또 수학 때문에 짜증이 났지? 그죠? 다음날 수학을 2배를 해야 돼.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또 짜증이 나죠. 그럼 미뤄요. 그럼 수학은 한 번도 공부하겠다고 책상에 올라온 적이 없어. 수학은 잘못한 게 없다? 근데 나는 계속 미루면서 내 스스로가 밉고 짜증을 냈어요. 그럼 나는 수학에 대한 스트레스는 받았잖아요? 그럼 수학 공부를 한 걸로 착각해요. 너무 수학 선생님으로서 너무 속상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근데 난 너무너무 많이 봤어, 그런 친구들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은지 스스로 한번 더 체크를 해봐요. 혹시 미루고 있는 과목이 수학이다, 이런 친구들의 경우에는요, 그것부터 바꾸셔야 돼요. 안 해서 못하는 것은 수학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쵸?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객관적으로 스스로 생각해보고, 그래서 수학이 힘들다고 느끼고 있다면 수학 공부를 하셔야지 늘겠죠? 수학으로 받는 스트레스, 그 시간, 고민하는 시간은 수학 공부 시간 아니에요, 여러분들. 꼭 그것을 한번 더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렇다면 본격적인 수학의 매력에 한번 빠져볼까요? 수학이 힘들 만한 이유들에 대해서 어떤 정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조금 덜 했거나 그때 조금 미워했거나 이런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자, 수학의 매력은요. 일단 첫 번째 제가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요. 꾸준히 하면 무조건 오릅니다. 국어 선생님과 영어 선생님 여기 안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만 있는 거잖아요. 그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국어나 영어는 어느 정도는 또 실력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 기본기라는 게. 그치? 뭐 한글이라는 걸 모르는 친구는 없으니까. 그렇잖아. 그치? 근데 그치? 근데 수학은요.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수학은 절대적으로 수학적 머리가 있어야 잘한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누가 그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전문가야. 수학적 머리가 필요하다. 그건 여러분들이 수학 전공으로 대학교에 가서 선택을 한다면, 여러분이 직업 수학자가 되겠다면 그때는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그 전까지 수능 시험까지를 생각할게요. 수학적 머리 전혀 상관없어요. 제 친구 중에 딱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자기는 저랑 똑같이, 저는 그 빨간 학교 대학교 네, 빨간색 좋아하는 그 대학교 수학교육과를 나왔는데, 그 수학교육과에서 만난 친구니까 수학 얼마나 잘했겠어, 그치? 그 친구도. 근데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했었어요. 자기는 수학을 진짜 못한대요. 그리고 자기는 머리가 나쁘대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난 그 친구가 정말 멋있어 보였었어요, 여러분. 내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만큼 오히려 더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 친구는 남들보다도 더 잘하는 친구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실력, 내가 갖고 있는 내 기본기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꾸준히 해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가 오히려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수학은 꾸준히만 하면 무조건 늘어요. 근데 이제 어려운 게 뭐예요? 이 꾸준히라는 말이 어려운 거죠. 제가 물음표를 넣은 이유가 뭘까요? 저 꾸준히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말하는 꾸준히는요, 솔직하게 적어도 6개월의 시간을 수학한테 진지하게 투자를 한다면 오른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보통 수학을 꾸준히 한다라고 생각할 때 대체적으로 학생들이 한 일주일 열심히 하고, 아니 3일 열심히 하고, 아니 하루 정도 수학의 필을 받았어요. 그거 가지고 수학 실력이 오르네 안 오르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오를 수 있는 과목은 아닙니다. 반짝 공부가 되는 과목 아니고요. 벼락치기가 되는 과목도 아닙니다. 꾸준히가 중요하고, 그 꾸준히의 시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길게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열심히. 주 7일 중에서 적어도 5일은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감을 익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밥을 먹어도 여러분, 오늘 내가 내일 먹을 것까지 6끼 분량을 한꺼번에 먹고 내일을 굶는다. 원해요, 그렇게? 안 하잖아, 여러분. 매일 꾸준히 조금씩 밥 먹잖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수학은. 그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오늘 수학 필 받았어. 공부 쫙 하고 다음날 안 해. 그 다음날도 안 해. 그 다음날도 안 해. 이렇게 하면 공부한 내용 다 사라져요. 꾸준히 밥 먹듯이 열심히. 선생님을 만난다. 알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파트. 수학을 잘하는 가장 큰 비결이자 수학이 매력적인 이유가 이거인 것 같아요. 수학 좋아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봐봐. 수학이 왜 좋으냐고 하면 그 문제를 풀어낼 때의 희열이라는 표현을 진짜 많이들 써요. 문제뿐만이 아니라 증명 과정만 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피타고라스의 정리 이런 게 나와요. 거기서 유클리드의 증명법 같은 게 나오거든요. 대단히 어렵게 생겼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해했을 때 오는 뭐 이런 느낌 있잖아. 그게 약간 나는 그 발끝부터 전해오는 느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천재인가? 이런 생각, 그죠? 이제 얘기하잖아. 뭐 국어 지문을 읽었다고 내가 막 천재 같진 않잖아요. 근데 수학은 달라요. 그건 정말 수학만이 여러분한테 줄 수 있는 매력이에요. 여러분이 봐도 그 외계어 같았던, 아니면 엄청 어렵게 생겨서 내가 손도 못 댈 거라고 생각했던 문제를 내가 풀어냈어. 그럼 어떤 느낌이 올까요? 엄청난 희열이 와요. 제가 가르쳤던 친구 중에 진짜 수학을 못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시험을 봤어요. 근데 시험이 끝나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저 시간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시간이 부족하면, 그랬더니 시간이 부족했다니까요? 그러는 거야. 그럼 어떻게 시간이 부족하면, 시간이 부족했다니까요? 이러는 거야. 자기는 지금까지 항상 시험 문제를 찍고 잤는데 자기가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아져서 시간이 부족했대. 그러니까 내가 막 손에 땀을 닦으면서 막 시간이 쫓기면서 내가 문제를 막 풀어내려고 노력을 하는 그 느낌을 처음으로 느낀 거예요. 그 친구가.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그쵸. 그런 뿌듯함들을 느끼세요. 천재인가 하는 느낌은 상대적인 거예요. 100점 받는 아이들이 느끼는 천재인가랑 그 다음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친구들이 느끼는 천재인가 하는 느낌은 달라요. 서로를 비교하지 말고 내 스스로의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해봐요. 오늘의 내가 어제의 나는 못 풀었을 것 같은 문제에 도전을 하고 있어. 또는 그 문제를 이해를 했어. 그 문제를 풀어냈어. 어떨 것 같아? 완전 막 나는 천재인가? 이 정도면 거의 아인슈타인급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매력을 충분히 느끼세요. 가장 재밌는 파트가 그 느낌이에요. 천재인가 보다. 나 너무 잘한다. 이런 생각들.
꼭 가지고요. 그렇게 좀 스스로한테도 자랑하시고요. 최측근에게 자랑하세요. 중학생이니까 친구한테는 하시면 안 돼요. 그죠? 조금 위험한데 엄마 아빠 정도 괜찮아. 언니 오빠도 좀 위험하고 엄마 아빠 저 이렇게 할 때 막 자랑해요. 선생님 저 선생님 말하는 그 모든 걸 이해했어요. 저 천재인가 봐요. 막 이런 거. 제가 인류를 구원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하죠? 막 이런 주접 너무 좋아합니다. 알았죠? 그거 해보시면 수학의 매력에 퐁당 빠지게 될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개념 공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학은 저는 항상 이 말을 많이 쓰거든요. 절대 호락호락하게 외워주지 말라고. 꼭 개념서에나 이렇게 수학의 내용 하면 이렇게 공식화되어 있는 게 있어요. 꼭 암기해야 될 것 같이 생겼어. 외워줘야 될 것 같아. 내가 압도당해서 얘가 외우라고 나한테 말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럴 때 자신 있게 팔짱 끼고 말하세요. 난 안 외우고 싶은데? 그런 삐딱한 자세 너무 좋아. 난 오히려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중3이 되면 뒤쪽에 넘어가서 근해 공식이라는 게 나옵니다. 1학기에. 그죠? 희한하게 생겼어요. 희한하게 생겼는데 희한한 식이 비슷한 게 또 있어. 그 여기 옆에. x의 개수가 짝수일 때 무슨 짝수 공식 막 이런 거 되게 대단한 것처럼 생겼어. 안 외워도 돼요. 외우기 싫으면 외우지 마. 자, 외워야 된다면 적어도 나를 납득시켜야 된다고 스스로 그런 생각을 가지세요. 1. 암기 안 해도 되는 것들을 굳이 외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학이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수학은 외워야 되는 파트가 거의 없습니다. 이해해야 되는 파트예요. 개념은 이해를 하면 내용이 보여요. 암기하는 내용 하나도 없다니까 이해를 하세요. 인수분해가 왜 이렇게 되는가, 식의 정리가 왜 이렇게 되는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이해를 하다 보면 이해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내다 보면 시간이 걸리는 내용이 있어요. 그럴 때 공식인 양 등장을 하는 친구가 있어. 그것도 삐딱하게 바라보세요. 내가 이거 꼭 외워야 돼? 안 외우면 안 돼? 안 외워도 돼요. 근데 안 외우면 매번 여러분이 전개하고 정리하는 데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내용이 등장을 할 겁니다. 그럼 그런 생각이 들죠. 공식을 외우는 게 좀 더 편하겠다. 그죠? 약간 공식을 외우는 게 내가 좀 더 편하겠다. 내가 납득이 되면 그때 외워주세요. 남들이 외우라고 해서 외우지 말고 교재가 외우라고 해서 외워주지 마. 절대 호락호락하게 외워주지 마요. 수학 암기 아니에요. 안 외우겠다는 생각 너무 좋아. 유도하세요. 매번 유도하다 보면 이게 약간 귀찮은데 남들에 비해 내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긴 하다. 그러면은 공식화되어 있는 것들을 기억해볼까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렇게 줄여나가면 수학은 암기해야 되는 내용 거의 없어요. 진짜예요, 여러분들. 정말이고. 그리고 개념들도 하나하나 뜯어서 보세요. 보통 교재나 교과서를 보면 이렇게 박스 친 내용처럼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과서보다는 보통의 교재들이 더 개념이 정리가 잘 되어 있다고 느끼죠? 그게 왜 그러냐면 교재들은 대체적으로 박스 표시해가지고 공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과서는 그 내용보다는 줄글로 되어 있는 내용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줄글로 되어 있는 것들을 이해하고 읽어보고 하는 그 과정이 선생님이랑 공부할 때 개념을 이해하는 그 부분과도 같은 내용이 되거든요. 그냥 공식만 빡 보고 넘어가고 문제 빡 푸는 게 아니고요. 왜 그렇게 나왔고 왜 이렇게 되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해하면서 가세요. 연결성도 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 내용 중에서 처음에 얘기했듯이 1, 2학년 때 배운 내용을 혹시 몰라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가? 그럼 얘랑 연결되는 내용은 뭐지? 그런 연결성도 찾아보고요. 그렇게 제대로 공부를 하셔야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한 번에 여러분들이 모든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어집니다. 알겠죠? 그리고 요것은 100점으로 가는 길이에요. 오답 노트. 자, 2번과의 연결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틀린 문제를 다시 보는 시간 가지세요. 수학의 매력은 다 맞아야지 좋은 과목이 아닙니다. 시험은 다 맞으면 좋겠다. 근데 그거 말고 평상시에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혹시나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문제집을 풀었어요. 그럼 한 페이지가 싹 다 맞으면 난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 아니야. 공부 하나도 안 한 거야. 다 틀리면 속은 상하지만 다 틀린 문제를 내가 다시 다 봐서 내 것으로 만들었다면 이 친구는 100%의 공부를 한 거겠죠. 근데 이제 또 그게 쉽지는 않으니까, 그치? 적당히 맞고 적당히 틀리는 과정 안에서 자, 틀린 문제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꼭 다시 풀어보세요. 거창하게 오답 노트를 만들어도 좋아요. 근데 이 오답 노트 만드는 거에 절대 비추가 한 가지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한다면 하지 마세요. 뭐냐면 문제를 다 일일이 손으로 써가지고 옮겨놓는 오답 노트를 쓰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지 마세요.
누가 하라고 하면 유비쌤이 하지 말라 그랬다 그래요. 그거 뭐하러 옮겼어. 예쁘게 있는 거 잘라다 갖다 붙이세요. 그러려면 책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오답노트를 만드는 건. 선생님 그럼 그전에는 틀린 문제들을 어떻게 보나요? 라고 한다면 그 문제 하나하나를 백지에다가 그냥 풀어봐요. 문제는 그대로 두고 풀어보세요. 자, 이 시간은 오답노트로서 틀린 문제를 보는 시간은 절대 해설의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고민해보세요. 3시간 동안 고민? 절대 안 돼. 무슨 3시간을 그 문제를 고민을 해. 고민을 해보되 10분을 넘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10분 이상 여러분이 그 문제만 갖고 본다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 이따 뭐 먹지? 이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말도 안 돼. 사실은 10분도 길어. 근데 이제 틀린 문제에 대해서 내가 고민하는 시간을 제대로 가져본다라고 한다 하면 5분에서 10분 이상 그 문제만 붙잡고 있지 마시고 그러면서 고민해보고 노력해보고 안 될 때에는 어떻게 해요? 해답을 어느 정도의 도움은 받으면서 가셔도 됩니다. 고민을 했기 때문에 답지에서 내가 안 보였던 부분 또는 풀이하는 선생님의 말에서 내가 안 보였던 부분이 완전 크게 보일 거예요. 내가 고민을 해봤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가 완벽하게 여러분께 됩니다. 엄청난 성장을 하겠죠. 이거 몇 번 하잖아요. 100점으로 가요. 1등으로 가는 길입니다. 알았죠? 자, 최고의 수학 학습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죠? 1단계가 제일 중요해요. 나랑 같이 공부를 꾸준히 해주셔야 되겠죠. 그쵸?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을 해주세요. 일단 개념 원리 강의 들어오시고요. 개념은 저와 함께.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것도 외우라고 하지 않을 거고요. 완벽하게 이해하면서 갈 거고요.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복습. 보통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를 하면 어떤 생각이 들 거냐면 이거 되게 쉽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스스로 다시 풀어보면 절대 안 풀릴 거예요. 그때 화를 내세요. 의외죠? 나랑 같이 공부할 때 분명히 쉬웠는데 여러분이 스스로 풀면 화가 나야 돼요. 안 풀려서. 그런 다음에 속상해 하는 마음으로 다시 선생님이 문제 푸는 걸 봐봐요. 그럼 내가 하하하하 웃으면서 되게 쉽지 막 이럴 거예요. 그럼 내가 밉겠죠? 그죠? 그게 반복되잖아요. 그럼 완벽한 여러분께 돼요. 처음에 들을 때에는 제가 그랬잖아요. 문제풀이가 안 되면 그냥 선생님 푸는 거 보라고. 처음에 들을 때에는 쉽게 들어옵니다. 내용 다 이해가 되는 것 같고요. 왜? 내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 잘하네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내가 한번 고민을 해보잖아. 그럼 안 풀려. 그럼 화가 나요. 왜 선생님은 쉽게 풀고 난 안 풀렸지? 왜 여기서 난 그 다음에 나아갈 수가 없지? 그 화가 난 상태에서 딱 보면 아까 말했던 대로 내가 생각 못했던 그게 딱 보입니다. 그게 딱 내 거가 되겠죠. 내 치부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요 1, 2단계를 잘 생각하시고 3단계는 뭐냐면 여러분들 시험대를 대비하여 요거까지 써놨습니다. 교과서 가장 기본이고요. 그죠? 내신 대비를 생각할 때 유형 문제, 우리 개념 원리 같은 교재, 심화 문제, 선생님이랑 하는 절대 등급 교재 같은 그냥 나랑 같이 하면 돼. 자, 그런 식으로 문제를 사라락 풀어보시다 보면은 교과서의 기본 문제, 유형 문제, 그 다음에 심화 문제까지 단계별로 늘어나면서 여러분 실력이 늘어나면서 대체적으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가 보이거든요. 그 연습을 하시면 시험 때까지 완벽하게 됩니다. 알았죠? 자, 요 3단계를 잘 지켜주시고요. 특히나 1, 2단계는 왔다 갔다 같이 공부를 하면서 가시고 시험 때 특히 요 3단계 확실하게 체크하시고 시험 때 이렇게 문제를 풀 거면 1, 2단계가 평상시에 되어 있어야 되겠죠. 시험 범위까지는 적어도. 그쵸? 자, 포인트. 매일 꾸준히 정해진 시간에. 매일 꾸준히. 매일까지 아니어도 좋아요. 주 일주일에 5번은 적어도 선생님이랑 만났으면 좋겠고요. 정해진 시간이 있어야 돼요. 아무 때나. 생각날 때 공부해야지. 절대 아니고 딱 뭐 학교 끝나고 4시부터 이런 식으로 나랑 만나는 시간을 정해 놓으세요. 그래야지 미루지 않아요. 제 얘기겠죠? 가장 미루는 게 수학이 되면 절대 수학을 잘할 수 없어요. 알겠죠? 자, 공부 시작할 때 보라 그랬죠? 짠! 그쵸? 이겁니다. 개념 원리. 당장 들어와까지 써놨잖아요. 그쵸?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가 헷갈린다. 모르겠다. 그냥 고민하지 말고 무조건 개념 원리로 들어오시면 돼요. 개념부터 시작해서 문제까지 사사사상 여러분들 필수 유형까지 풀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는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절대 등급이라는 내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좋아요. 그래서 심화 문제를 공부하는 것까지도 선생님이랑 같이 하면 돼요. 그죠? 망설일 것도 없이 바로 들어오셔서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 이야기를 되게 좋아해요.
상상할 수 없는 꿈을 꾸고 상상할 수 없는 노력을 하라. 정말 대단한 꿈을 꾸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대신에 말도 안 되는 노력도 같이 되어야만 합니다. 알았죠? 저는 그 꿈을 응원하고요. 그 노력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랑 바로 강의에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